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시사 정법의 인문학 시간. 오늘은 주역 19번째 개 지택임계가 되겠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18번째가 곡계 전에 산풍 곡계. 산나라의 바람이 흔들흔들 부니 산의 단풍이 다 점점 변해가는 그런 시절. 뭔가 모르게 썩었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모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있으니까 누가 또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러 온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뭔가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뭐 왕이든 옛날 따지면 왕이든 뭐 지역에 조그만 일이 있다면 뭐 의사도 있을 수도 있고 암행 의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누가 맡아서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9번째가 요 임계가 왔다라고 하네요. 여기 보면 이 위에는 땅이고 아래는 택이잖아요. 그렇죠? 택. 죄송, 연목. 요거는 8번째 개고 요거는 2번째 개인데 큰 땅 아래 연못이 있으면 위가 큰 걸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래는 백성이라면 뭔가 군림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도 봐도 또 이민한 뜻인데 군림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은데 저는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풀이를 한다면 뭐 어떤 조직의 이제 대기업에 아니면 중소기업이든 다른 부서에 있다가 어떤 부서에 승진해서 조직의 리더자로 왔었을 때 어떻게 그거를 테크 차지 즉 이 말건가 어떻게 리더자로서 활동을 해야 될 건가 새로운 임무를 맡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포커스를 맞춰 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의 순서 개서 그걸 개서를 하는데 또 계명은 입니다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계서 계명 그 다음 이제 괴사가 나오겠죠. 괴사는 이 괴를 갖고 주나라의 문학이 이제 설명을 되는 단 부분이 괴사인데 보니까 괴사 부분 보니까 임 원령 이정이라 지우 8월 유흉이라라고 됐네요. 임은 원령 이정이라 자연스럽다 그런 뜻이겠죠. 어떤 조직에 뭐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누가 뭐 작은 백성에서 왕이 이 밑에 군림한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집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부모가 어떤 주관을 하다듯이 그런 것들은 원형이정이다. 다 자연스럽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떤 조직의 새로운 장이 계속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형이정이다. 천도다. 그것이 또는 내내 그런 의미겠죠. 어찌됐든 간에 항상 군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 뭐 어떤 클럽에 가든 누가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임을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뭐가 되니까 지우 8월이라 8월에 도달하면 유흉 어려움이 온다, 흉이 온다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과연 이게 뭐랄까요? 군림을 해서 군림을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흉이 있다. 8월에 가면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을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이 주역에서 뭐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꼭 쉽게 말해서 세월에 맞게끔 그를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를 따졌을 때 통상적으로 이 음이 가장 왕성한 때가 동짓달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역에서는 동질달 바로 앞에 10월에 요거 음이 6개인 경우를 10월에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음이 가장 왕성하다 해서 10월을 묘사를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표시를 하고 11월 때는 이제 이 양에서 음이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 12월은 이제 음이 두 개 하나 이렇게 생기고 생긴 거죠. 그 다음 이제 1월 되면 이제 양이 세 개 이렇게 요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지천 택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월이 이렇게 계속 그러다 보면 4월은 양이 세 개, 세 개가 두 개 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5월 때는 다시 또 음이 하나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이제 6월에 이렇게 생기고 이제 7월 되면 6월은 이렇게 두 개, 7월 되면 이제 음이 두 개, 이렇게 세 개. 그 다음 이제 8월 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가만 보면 우리가 12월에 여기 지 택개인데 여기 거꾸로 그래 보면 이제 요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 개가. 요 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공부하는데 여기 이제 위에는 풍이잖아요. 풍개고 요거는 지가 되는데 항상 우리가 19개 다음에 이제 거꾸로 그래 본다 했잖아요. 그 수문줄 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요 12월에서 벌써 8월이 되면 10월이 변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거꾸로 돼버린다.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삶이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흉이 있다. 그런 뜻으로 또 풀이할 수도 있고 한편은 또 우리가 음행오행을 따질 때 8월은 뭐를 의미를 하냐면 이제 1월 달부터 따져봤을 때 1월 달부터 1월을 우리가 잘하고 본다면 8월 가면 이 신이 해야 돼요. 신은 뭐냐면 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임지에 가서 편안하게 하지 않냐고 칼로 뭔가 무력으로 행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뭔가 뭐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8일 되면 어려움이 온다. 그런 뜻을 얘기를 하네요. 저는 뭐 음양오행으로 해석해도 좋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임질이 새로운 일을 맡게 되면 처음에는 어떤 참신한 생각도 있고 또 조직의 화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잘 되겠죠. 그죠? 그러나 세월이 따지고 보면 뭐 8일이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타성에 젖어서 변화도 깨하지 않냐고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오실 수밖에 없지 않겠나 바로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효사 부분을 살펴봐 드리고 마지막에 이 기회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그것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택인께 효사 부분을 살펴보면 초구는 양이 왔기 때문에 초구입니다. 함임이라는 함자는 다 함자입니다. 함께 한다 할 때 그 함입니다. 그래서 함께 임하면 정길 끝까지 길하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끝까지 함께하면 길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또 함임이네요. 이 길한데 불리한 게 없다. 강조하는 의미네요. 그렇죠? 함께 하는 것이 불리함이 없다. 이거를 이제 공자께서는 미순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순명. 왜 분리하지 않냐? 미순명 공자로 이렇게 풀이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왜 미순명이냐? 순함이 없다. 순하지 않다. 명리에 순하지 않다. 여기에 두 번째가 양이잖아요. 요 짝은 요건데 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 왕인데 여왕이 말인데 여왕은 말 따지고 보면 뭐
순하지, 순함이 아니함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하니 그 명에 잘 따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함께 하니까 어떤 명령도 강력한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잘 함께 하니까 명은 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무분리다라고 해석하는데 그렇게 뭐 참고하십시오. 세 번째는 감님이네요. 감은 달콤한 말이네요. 그죠? 달콤한 하니까 무유리라. 무유리. 유는 이런 뜻인데 바소점인데 이익되는 바가 없다. 처음에 달콤하게 임했다가 임하면 뭔가 모르게 안 좋겠죠. 날이 갈수록. 그런데 기우지라 나중에 그것을 근심을 하니 깨달은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무고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네요. 지림은 즉한정성으로 임하니까 무구라 어려움이 없다. 당연하겠죠. 지식으로서 임하니 대군지이 큰 대군, 큰 임금의 뜻이니 길하다. 당연하겠죠. 뭐 큰 지식으로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큰 대군의 큰 왕의 뜻이겠죠. 그 뜻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쌍육이다 보니까 육오잖아요. 어무 같잖아요. 그렇죠? 어미 와다 보니까 또 자리는 비록 바르지 못하지만 중도를 얻으시니까 바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네요. 돈님은 돈독히 하느님 기라고 무고다. 뭐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뜻이네요. 임질할 때 돈, 함 이러한 뜻인데 큰 어려운 한자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개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표사 부분을 잘 살펴봤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된다든지 새로운 조직의 장으로 같아서 뭐 클럽의 장이 됐다면 어떻게 할 건가? 표사 부분을 다시 또 언급해 드린다면 가장 좋은 건 합류죠, 그렇죠? 합류. 다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함께. 그 함자가 다 함자입니다. 다 함께 한다. 그러니까 조직에 장이 왔었을 때 저도 과거에 조직에 장도 돼보고 하면 과거 조직들은 자기네들이 뭐 승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어떤 부서에 오면 그 승진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승진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목적을 세워서 밑에 부하 직원들을 팀원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조직의 장은 그 함께 조직원들을 위해서 조직을 이끌어 가야지 자기의 목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는 지극한 정성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지혜, 어떤 것도 지혜로서 풀어나가야죠. 그렇죠? 아무리 조직의 상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배가 노를 저을 때, 핸들을 잡을 때, 운전할 때 지혜롭게 잘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가 위로 올라갈 때 이게 급경사잖아요. 그렇죠? 급경사. 그러면 차로 올라오면 이때 절대 추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쁜 지식만 많고 추월하다가 내려오는 차하고 부딪히는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다운 지혜로서 잘 어떤 조직을 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직에 장 가면 저는 공부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조직의 구성원인지 잘 살펴보고 또 그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당에 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그 식사를 만들 수 있는 조리할 수 있는 가진 사람이 업을 가져야지 그 조리사만 믿고 일을 하다는 안 되겠죠. 그죠? 만약에 조리사가 아프다 뭐 무슨 일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장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롭게 조직의 장은 지식이 좀 풍부해야 된다. 물론 Y에서는 뭐
건강은 빌릴 수 없고 지혜는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100%는 알지 못하도 대충 흐름은 알고 있어야 업무를 지시할 수 있고 밑에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결제를 올릴 때 또 쉽게 결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면 반드시 공부를 해라. 그래서 회장을 어떤 서클의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된다면 그 회장 자리가 뭐 어떻게 무엇인지 총무가 어떠신지 그 자리에 공부하라고 놔둬 놓은 거지 그 자리에 군림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나는 뭐 대통령이니까 뭐 내가 다 왕이다. 다 나를 따르라. 밑에 사람이 쉽게 말해서 뭐도 모르면서 한다 그러면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어떤 회사의 장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공부를 하라고 그 자리에 갖다 놓지 그 자리에 군림하라고 갖다 놓은 자리는 아니다. 부모가 된다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버지 자리가 어떤지 어머니 자리가 뭔지 자식을 놓기 전에 다 그런 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자식을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뜻에서 저는 임무를 할 때는 반드시 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우선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제 마지막으로 돈독히 하라라고 정말 돈독히 쌓아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요 직업정성과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뭘 하더라도 얇게 하지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라. 바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는 하나만 더 언급을 해 드린다면 조직에 맡았다. 그러면 리더자가 된다. 항상 조직의 구성원들을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가 어느 세월에서 왔는데 기본 다 흘러온 부서에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시원장이 왔다 해서 지금에서 밑에 바람이 부니 단풍이 전니까 그게 젖어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떤 시골에 가면 텃세를 부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텃세 부린다고 누가 한탄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텃세가 아니고 그 지방에 흘러오는 고유 문화가 있죠. 고유 문화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한다고 하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또 받아들인 사람은 지역 텃세가 너무 심하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최근에 우리 울산에 있는 그 송정지구가 참 좋은 동네인데 전국적으로 택지가 잘 개발됐는데 외부 사람이 들어오려고 얘기하니까 참 송정지구 사람들이 참 별나다. 그렇게 사소한 것도 못 넘어가나라고 따지는데 고유한 문화가 있거든요. 그렇게 반드시 그 해당되는 조직의 고유한 문화 그거를 존중할 줄을 알아야 진정한 리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맡게 되면 합류, 지유, 돈유, 지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원들을 그 조직의 문화를 잘 존중을 해야 그러고 이제 시나브르를 말했잖아요. 시나브르 점점 그렇게 개척을 해야지 갑작스럽게 하면 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런 계획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번 불림하게 되는 일정이니까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갑의 입장. 갑의 입장에 있으니까 내가 사업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큰 일을 맡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계약을 하되 그러나 이 무턱대고 큰 일을 맡게 된다 하면
그런 요런 사항을 잘 모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차근차근 잘 살펴봐서 큰 것을 잘 이루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연애 운을 봤을 때 특히 여자들은 요런 만약에 오늘 갔다 만약 이렇게 운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상대방을 그렇게 굴림을 한다고 시키면서 상대방의 나의 사람으로 누르다 보면 별로 안 좋겠죠. 그렇죠?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가 나왔을 때는 남자들 세계에서 뭔가 모르게 또 다른 시점에서 나의 자리는 따지고 보면 본처 자리가 아니고 세컨드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이런 운을 뽑았다면 오늘은 뭐 말 그대로 상대방을 잘 조금만 10% 의견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90% 의견을 내가 뜻대로 한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게가 나왔으니까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게입니다. 다음 이제 소물적에는 아까 지우 8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은 거꾸로 그려보는다 이거죠, 그죠? 거꾸로 그려보면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지가 아래에 세 개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요거는 이제 풍이죠. 오손풍이죠. 다섯 번째 개고, 요거는 이제 지고 여덟 번째 개인데, 요 개는 또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